안녕하세요. 자, 동영 두 번째네요. 자, 오늘은 약간 지문이 길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방이 남아있죠. 그 쪽집게. 그렇잖아요. 이론 강의 이제 한 방이 남아있어요. 이제 다음번에는 그 이론 정리가 들어간다고요. 마지막으로. 예, 아직도 기회는 있다. 자, 1번 들어가자. 자, 1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전체 내용이죠. 이거 요약집은 582쪽부터 이어져 있어요. 582쪽 요약집은 딱 적어놓고요. 자, 1번. 자,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딱 읽는 순간 1번이 뭐다? 틀렸잖아요. 1번이 틀렸잖아요. 자, 1번은 뭐다? 여기 봐요. 납세자. 여보세요. 납세자는 뭐와 뭘로 나눠진다? 납세 의무자. 내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 다음 징수 의무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원천징수, 특별징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그럼 납세 의무자에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뭐다? 납세 보증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됐잖아요. 그리고 징수는 다시 뭐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하나는 또 뭐다? 특별징수. 이렇게. 자,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해 주는 거죠? 성격이 달라.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니까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속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보는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1번 틀렸네. 몇 번을 찍어서 평균 점수 지금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재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죠?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확정. 자, 그 다음 상속 또는 징역 이거. 자, 이거는 뭐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그럼 이거는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상속증이 받으면 등기 쳐야죠? 취득세를 납부한다. 무신고했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7년이 아니라 10년 맞습니다. 이거 취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옆에 적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도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래서 명의신탁도 무신고하면 10년입니다. 취득세 제척기간. 그러나 일반적인 세금은 7년의 무신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상속증의 원인 또는 명의신탁. 이런 거는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나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본다? 소멸시효. 금액 갖고 따지죠? 원칙은 몇 년이야? 5년. 그러나 과로가 뭐다? 5천만 원 이상. 이거 뭐다?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 안에 거둬야 된다? 10년. 원칙은 5년. 그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소멸시효를 물어본다. 자, 그 다음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필수 절차죠? 심사 청구 2심이잖아. 심사나 심판 청구 하나를 거쳐야만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거 법 바뀐 거예요. 심사 심판은 2심이라고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다? 필수 절차예요. 그래서 2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물납분납. 자, 물납분납. 전체적인 내용이네요. 물납분납.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644부터 쭉 진행된다고요. 전체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1번 종부세는 얼마 초과? 1천 초과. 물납은 안 되죠? 물납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250 초과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재산세는 1천 초과. 물납. 250 초과는 뭐다? 분할 납부.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잖아요. 3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그럼 이거 반드시 알아야죠.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의 금액. 그럼 500만 원 이하는 이하라고 들어가면 얼마? 2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초과하는 금액.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얼마 초과다? 250 초과예요. 250 초과할 때는 분납할 수 있죠? 근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 초과니까 뭐다? 50% 이하. 500만 원 이하는 뭐다? 요건이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그럼 500만 원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뭐다? 50% 이하 금액. 이거 해설을 잘 고쳐야 돼요. 해설이 좀 잘못됐다고요. 요게 답이에요. 500만 원 초과는 뒤에 지문이 뭐다? 50% 이하 금액. 이거 500만 원 초과잖아요. 그럼 뒤에 지문은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뒤에 지문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뭐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야. 요건이 250 초과. 250 초과에서 500만 원까지는 뒤에 지문이 250만 원 초과. 근데 여기는 500 초과니까 250 초과하면 틀리겠죠? 50% 이하 금액. 해설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4번. 자,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하고. 자,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죠? 중요한 거는 1000초과의 요건이 1000초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똑같잖아. 그럼 양도세도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자, 양도세는 얼마야? 1000초과 요건이.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분납 규정이 똑같아요. 개월수만 다르지. 그럼 양도세는 1000초과잖아. 그럼 1000초과에서 따볼 얼마까지? 2천만 원 이하를 물어보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 금액. 이렇게. 그 다음 2천만 원 넘어갈 때는 항상 뭐다? 몇 프로 이하? 50% 이하.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하 초과. 그래도 5번도. 그래도 항상 뭐다? 3번 아니면 5번이 출제되는 거예요. 분납할 수 있는 법요건. 그래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1000초과에서 2000까지는 100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나 2000 초과는 항상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다고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 뒤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요건, 분납할 수 있는 법요건을 이하와 초과로 나눠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자, 3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나왔다. 유상거래주택이에요.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돼요. 유상거래주택, 다주택자 611. 자, 요약집은 611. 이렇게.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유상거래.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4%. 다주택자는 표준세율이 법에서 몇 프로 정했다? 4%. 여기다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를 더하는 게 있고 4배를 더하는 게 있어요. 다주택자 2배. 2배짜리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항상 2배는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0. 그럼 2배짜리는 뭐야? 뭐가 있어? 조정대상 지역의 2개.
두 개를 취득하면 뭐다? 2배짜리라고요. 2배. 그 다음 4배짜리는 뭐가 있어? 유상거래. 조정대상 지역에 3개. 그죠? 그리고 4개. 4개. 조정대상 지역에 3개. 4개는 무조건 4배짜리고, 그 다음 법인. 법인도 무조건 뭐다? 4배. 이렇게 주택은 4배로 가는 게 3가지가 있다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3개가 되거나, 그 다음 지역과 관계없이 4개가 되거나, 그리고 법인도 뭐다?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은 4배로 간다. 그럼 2배는 몇 프로예요? 2배는 몇 프로? 8%. 이게 4%잖아. 4에다 4. 그럼 4배는 몇 프로예요? 12%. 중과기준세 항상 중과길 2배니까 8%. 그래서 4를 더하면 12%를 4배라 그러고 8%를 2배라 그런다. 자, 1번. 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2개가 됐네. 그럼 8%죠? 2배.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4번은 일반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일반 지역 2개는 몇 프로로 가? 몇 프로?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로 갑니다. 부산에 집이 하나 있어. 강원도 거를 하나 사서 2개가 됐다고요. 중과 안 해요.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안 까먹는 거.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 3%.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3개. 조정대상 지역의 3개는 몇 배로 간다? 4배. 4배로 가는 거야, 4배. 그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의 4개네. 이게 4개는 지역을 안 따져요.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다 4배라고요. 자, 그 다음 6번 하나 만들어요. 법인. 자, 법인은 주택수 안 따져. 하나, 둘, 세 개, 4개. 법인은 무조건 지역을 안 따진다. 주택수 안 따진다. 법인은 무조건 몇 배로 간다? 4배. 4배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법인도 4배라고요. 자, 그 다음 또 4배짜리가 있죠. 4배짜리가 있잖아. 유상이 아니라 증여. 증여 받았잖아요. 공시가격 얼마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짜리는 이것도 4배예요. 12%. 이렇게. 증여 받았어. 그럼 4배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네. 조정대상 지역에 3개. 지역과 관계없이 4개. 법인 무조건 4배. 그리고 유상이 아니라 증여. 공시가격 3억이야. 이것도 4배로 가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이거는 다주택자로부터. 다주택자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 있는 자가 하나를 받으면 3.5로 가요. 그래서 증여는 물어볼 때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4배로 간다. 1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 3.5로 간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4번으로 들어가죠.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 납세무자.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599부터 이어지네요. 599. 자, 납세무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부동산. 지난주에 했어요. 그럼 항상 누가 납세무자다? 조합, 원자가 들어간다. 자, 2번부터 이제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대가가 없잖아요. 가족 간의 이전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그리고 2번도 뭐다? 입증하면 가족 간의 거래도 입증,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원칙은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러나 가족 간에도 대가가 입증되는 거래.
증명되는 결에는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3번. 3번은 뭐다 이거? 배우자 간, 가족 간의 거래잖아요. 교환. 가족 간의 교환했죠? 그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뭐다? 유상. 그래서 답이 3번. 무상 틀렸네요. 유상. 무상은 뭐를 뜻한다? 증여를 뜻하는 거예요. 무상이 아니라 교환은 가족 간의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 글자에 따라 답이 달라져 버렸어요. 유상.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뭐다? 유상. 나머지는 뭐다? 증여. 뭐를 물어봐요? 채무, 유상 맞네요. 그 옆에 적어야지. 나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된다? 공짜니까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딱 정리돼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이거 부담부 증여인데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똑같아요. 2번처럼 간다고요. 증여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 그러나 입증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뭐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자, 요약집은 617에 나와 있네요. 딱 이거 몇 개가 있어요? 7개.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갖고 왔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중요하니까.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딱 보라고요. 자, 왼쪽에 취득세란에 표준세율, 특례세율 있잖아요. 특례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거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두 개로 나눠졌죠? 2% 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7개 이거.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2% 빼는 거예요. 왜 2% 빼요?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2%짜리. 2%짜리는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취득. 딱 6개가 간주취득은 4가지죠? 그 다음 무덤.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면 취득이다. 2%짜리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딱 됐잖아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 자, 1번. 환매 등기 맞잖아요. 환매 등기. 환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옛날에 2% 낸 거니까 빼고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하라.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2번. 상속 1가구 1주택도 2% 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상속은 감면대상 농지. 이에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2% 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도 무주택자가 받았기 때문에 2% 빼고 등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상속 나오면 2% 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해와 이해. 자, 무덤은 몇 프로짜리다? 2%. 답이 몇 번? 3번. 무덤은 2%만 내잖아요. 자, 재산분할도 2% 빼는 거고. 자, 5번 조심해야 돼요.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하면 큰일 나요. 초과되면 2% 또 내야 돼. 표준세율로 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되지 않더라도 이전하면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그때 2% 빼고.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초과되는 경우 하면 틀려요. 초과되면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네요.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625쪽. 딱 적어놓고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한 장짜리만 잘하면 60점은 무조건 나와요.
자, 이 1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나왔네. 세 번째 칸에 어디에 뭐 붙었는지 알아야 돼요. 자,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지금 못 찾아, 지금. 어디인지 못 찾아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는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죠? 취득세에 찍혀 있잖아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죠?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뭐를 쓴다? 채권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을 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6번. 자,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네. 자산재평가가 나왔잖아요. 가액이 증가됐다. 달라졌죠? 법인이니까 장부로 입증했잖아. 그러면 뭐다? 재평가.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증가됐다. 달라졌잖아요. 그럼 뒤에는 뭘로 끝난다? 변경된 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변경된 가액이다. 그럼 답이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잖아. 6가지가 아니잖아요. 미달하면 뒤에 지문은 시가표준액. 만약에 크면, 큰 경우는 뭘로 바뀌어? 신고가액. 둘 중 큰 거. 자, 공매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공경매. 자, 그 다음 4번은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나와? 목적. 그러면 맞는 거고. 자, 그럼 부동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예요. 그래서 취득세랑 다른 점은 1번과 5번이 포인트라고요. 1번은 변경된 거예요. 5번은 뭐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자, 7번으로 들어가 보죠. 자, 7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7번은 재산세 누진세율. 재산세 누진세율로 가는 땅을 찾아라, 그 뜻이에요. 7번. 재산세 대상 토지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이 누진으로 증가되는 것, 토지. 그럼 딱 머릿속으로 뭐가 기억나? 누진과세하는 거, 종합, 합산, 누진세율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다? 별도, 합산. 그리고 또 하나, 토지는 아니지만 주택에서 뭐는 제외하고 별장 제외하고.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땅이니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638쪽에 나와 있죠. 638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자, 1번. 자, 1번은 뭐다? 농지잖아요. 과수원, 농지. 실제 농사 짓죠? 어디로 가? 분리과세. 세율은 몇 프로? 007. 세율도 알아야 돼요. 분리로 결정되는 과수원은 007이에요. 자, 2번. 수없이 했잖아. 무허가 땅. 무슨 합산? 종합합산. 몇 단계 누진세율 쓴다? 3단계. 단계는 꼭 알고 가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합산하는 건 종합합산. 자, 3번. 임야, 종중.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세율이 몇 프로다? 007. 자, 회원제 골프장도 이거 뭐다? 사치. 몇 프로짜리예요? 4%. 자, 그 다음 5번도 뭐다? 공장군의 토지잖아. 공장 땅이잖아. 그다음 사용 및 처분을 하니까 세금이 쌓야죠? 분리과세. 몇 프로? 공장이니까 0.2%. 그럼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자, 8번. 자, 8번은 이제 뭐를 물어봐? 재산세 주택입니다. 재산세 주택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주택.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
636부터 계속 이어져요. 자, 주택 1번. 항상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구분하여 가셔야죠.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한다고요. 항상. 왜 구분해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장은 몇 프로다? 4%. 주택은 몇 프로다? 초과누진. 0.1에서 0.4. 세율이 다르니까 구분합니다. 자, 2번. 자, 여러 개를 갖고 있다. 2개 이상. 그다음 정답은 몇 번? 2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주택이잖아요.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뭐다? 합산하죠? 합산해서 계산하고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집구석에, 집에.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다 알아.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죠? 그 어떻게 계산해서 날라왔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금방 느낌이 와. 그 다음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여러 개 소유를 물어볼 때는 물세니까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계산한다고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그 주택에 나오면 딱 정리해야 돼요. 자, 1번은 2번은 뭐를 물어봐? 여러 개. 그럼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잖아요? 그래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하고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다 틀렸잖아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곱하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9번의 답은 지금 8번 하고 있죠, 그죠? 자, 8번. 답이 2번이에요. 8번의 답은 2번이라고요. 틀렸죠? 자, 그 다음 다가구. 자, 세법은 다가구는 공동으로 봐요. 이거 15번 했잖아요.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땅도 9개로 나누죠? 그럼 땅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맞잖아요.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 한동. 자, 한동은 어떻게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한동은 그러나 일구는 뭐다? 50% 이상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한동 맞잖아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동 맞죠? 그럼 일구는 50% 이상 주택으로 봐요. 한동 일구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러나 1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and 50% 이상 주택으로 봐요. 주의하시고요. 자, 5번 뭐다? 주택이잖아. 소유자가 다르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을 물어보잖아.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 합산하여. 맞잖아요. 합산하여. 맞죠? 그래서 2번과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5번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여기 봐요. 여기 봐.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그럼 여러 개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세금 어떻게 계산해? 아파트별로 물세니까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들어가나요? 이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9번. 자, 9번은 뭐를 물어봐? 재산세 부가징수. 요약집은 641조. 이렇게 쭉 이어져 있겠죠. 자, 1번. 원칙이 뭐다? 보통징수. 맞잖아요. 2번. 오늘은 어떻게 나왔어? 2,000원 미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는 2,000원 미만을 빼서 출제했죠? 미만. 요건 징수하지 않는다. 자, 3번. 1,000분의 40. 4%잖아요. 별장. 별장은 4%죠? 그럼 이외의 주택에 대한 납부기한은 같다, 다르다? 같다.
별장도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도 주택이잖아. 납기는 2분의 1, 2분의 1 같다. 그러나 뭐는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율은 다르잖아요. 납기는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4번. 국가는 과세권자니까 연체하더라도 가상금을 당연히 배제하고. 자, 5번 개정법이죠. 자, 신탁법이잖아. 그래서 재산세, 가상금 또는 체납처무비를 체납했어.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요. 세금을 체납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이 포인트가 뭐다? 미치지 못했다. 그럼 미치지 못했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가. 수탁자가 내줘야지. 이럴 때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위탁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이 모자라. 미치지 못해. 그럴 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그래서 찍을 게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찍을 게 5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10번은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그래서 종부세는 655쪽부터 항상 전체 문제가 출제돼요. 65부터 65 쭉 나와 있어요. 틀린 것. 자, 1번 1세대 1주택이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8월 말에 법 통과됐다고요. 또 썩을 놈 법이 또 바뀌었어.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었죠? 11억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얼마? 11억 원을 공제한 이 11억을 빼야 돼요. 9억을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거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산 금액에서 9억을 빼는 게 아니라 9월 1일부터는 11억을 뺀다고요. 법 바뀌었어요. 그리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뭐 물어보니까 과세표준. 원래는 어떻게 빼야 돼요? 5억을 빼고 그리고 6억은 다주택자죠? 이렇게 원래 빼는 거예요. 5억을 빼고 6억을 뺀 여기에다가 몇 프로? 95%. 결국 11억을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5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1억이라고요. 결국.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중과세. 자, 재산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종부세랑 겹쳤잖아. 그럼 재산세로 납부한 거는 이중과세니까 공제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는 거야? 연령별 공제를 해줘야죠? 세액공제. 그럼 연령별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자, 그리고 2번은 한도가 몇 프로라고 법이 바뀌었다? 80%. 80%예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자, 3번 필수 60세 이상 나왔네. 역시 이중과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로 돌아가요. 60세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20, 30,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0. 벌써 틀렸네. 맞아요? 벌써 틀렸어. 65세 이상 20, 30.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20, 30, 40으로 고쳐야 된다고요. 근데 고쳐져 있네. 고쳐야죠? 3번 고쳐야 돼요. 자, 그리고
4번도 봐주세요. 자, 5년 이상이죠. 그죠? 5년 이상이잖아. 그럼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0이 아니라 40이에요. 40이라고요. 그 15년 이상은 50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 4번이에요, 이거. 자, 다시 3번 설명합니다. 이건 작년에요. 6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은 없다고요.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몇 프로다? 30. 70세 이상은 40이에요. 둘, 셋, 넷. 둘, 셋, 넷. 그러나 4번은 뭐다? 2, 4, 5. 30이 없어요. 2, 4, 5라고요. 그래서 4번은 30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40으로. 그래서 3번, 4번이 잘못됐네요. 3번은 왜 틀렸다? 2, 3, 4. 고쳤어요? 4번은 왜 틀렸다? 30이 아니라 40. 자, 그 다음 5번. 1주택자인데 부부 공동명의죠? 공동명의도 뭐다? 신청하면 단독 소유처럼 11억을 공제해요. 11억을 공제해 준다고요. 똑같이.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기간별 5년 따질 때 포인트가 뭐다? 상속 배우자. 상속 배우자는 5년 따질 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피가 붙어야 됩니다.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소급 적용해 준다고요. 배우자로부터 상속 주택을 받으면 반드시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3년, 상속일이 2년 하면 5년으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배우자,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된다? 피.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1번.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비교 문제, 이거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자, 3년간 보유했다. 읽는 순간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안 해주겠죠? 5년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괄호가 중요하잖아. 연령이 몇 세 이상? 65세. 그럼 연령별 공제 몇 프로를 공제받는다? 65세니까 몇 프로? 30%. 기간별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5년이 안 되니까 65세. 30% 공제받는다. 1번. 과세 기준은 맞고. 자, 나왔다. 연령별 공제를 뭐라고도 얘기해? 고령자세 공제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그래서 몇 프로? 30% 맞네. 65세니까 30%. 그리고 종부세 나왔다. 6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죠? 그 500만 원 넘어가니까 절반을 빼면 된다. 그럼 300만 원 엔드 6개월 맞네. 3번. 이런 거는 필수예요. 3번은 분납금액.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3번이라고 그랬죠? 제일 쉬운 게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 초과잖아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분납하고 250 초과해서 자 500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 300 6개월.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죠. 재산세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어. 150이 없어요. 105, 110, 130까지 나와요.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세부담 상한 105, 110, 130%까지 있다고요. 가액에 따라 가액은 어떻게 정리해요? 366초. 한 장짜리로 수없이 배웠잖아요. 한 장짜리 한번 딱 봐요. 재산세 네 번째 칸에 나왔네. 세부담 상한. 이걸 딱 봐야죠. 나왔잖아요. 주택 나왔잖아. 거기 세부담 상한 105, 110, 130 한 장짜리.
얼마? 3억까지는 105,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 130. 탁 나왔잖아. 수없이.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보죠. 자, 5번. 자, 신탁법이잖아. 자, 신탁법은 누가 납세무자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위탁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642쪽부터 쭉 요약집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12번. 자, 12번은 이제 뭐를 물어봐? 임대. 12번은 임대를 물어보네. 12번. 임대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임대는 661쪽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임대. 자, 임대는 한 장짜리가 기초잖아요. 한 장짜리. 임대 딱 기초가 딱 나와 있네. 뒷면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한 장짜리. 임대는 사업소득. 이 페이지에 임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프린트 알아야 돼요. 이 페이지에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 임대는 사업소득이다. 근데 공익 관련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다가구는 하나로 보고 고가주택은 9억인데 기준시가 기준이라고요. 월세 하나더라도 나와 있죠. 거기 1주택 비과세. 그러나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뭐다? 33초과. 전세. 그 부부간 주택수는 합산한다. 이게 기초예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1번. 고가주택 나왔잖아요. 자, 얼마 기준? 9억. 9억은 기준시가. 실거래가 약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 받고. 그 다음 2번은 통과합니다. 일단. 그럼 답은 2번이야. 답은 2번이라고요. 자, 뭐다?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합니다. 과세해야 돼. 14% 따로 분리과세와 그리고 종합 합산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네.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땡. 합산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주택이잖아. 2주택과 뭐가 있다? 상업용 건물. 뭐 나왔어? 포인트가 전세. 간주임대료가 전세잖아요. 보증금. 전세 받은 거야, 전세. 포인트가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그럼 주택을 전세 놓으면 과세 안 해. 두 채니까.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과세한다. 맞잖아요. 자, 5번.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리고 5번. 전세를 물어보잖아.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 4억 원. 요건이 뭐다? 3억 초과. 그러니까 4억 원은 3억 초과에 들어가죠? 항상 전세는 뒤에 어떤 용어가 따라붙는다? 간주임대료, 이자. 간주임대료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3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2억이라고 나오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13번으로 들어가죠. 자, 13번은 뭐를 물어보니까 양도세 납세무자. 자, 양도세 납세무자로 들어가네. 13번.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3번인 것 같은데요. 양도세 납세무자 669. 669의 요약집에 쭉 이어져 있고. 자, 1번. 1번. 자, 13번은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양도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1번. 포인트가 뭐다? 이혼. 자, 지난번에 했잖아. 유의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맞네?
자, 2번. 무효야, 적법이야? 적법. 적법은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무효가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포인트가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양도로 본다. 맞잖아요. 공동사업자. 그러나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공동사업자. 현물출자는 주식 받으니까, 지분 받으니까. 답이 몇 번? 4번.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본다. 맞잖아요. 아니한다. 틀렸네. 아, 내 것을 내가 받든 남이 받든 내가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아, 공경매도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공경매도 남이 팔아주는 거지? 양도야. 그래서 양도로 본다. 그러나 뭐는 안 한다. 과세는 안 한다. 비과세합니다. 양도로 본다. 돈 받았잖아. 내 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공경매도 내가 받지 못하잖아. 돈 받았잖아. 법원이 팔아서. 그러니까 공경매도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도 내 것을 남이 팔았지? 즉 내 것을 팔은 거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과세는 안 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꼭 4번을 피하고 가더라고요. 자, 5번 나왔잖아요. 양도 담보? 담보로 보잖아. 담보로 봐. 그럼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대물변제. 네 글자로 대물변제. 아, 빚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양도로 본다. 답은 5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1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1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합니까?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따지려고 필요하죠? 여러분들 요약집은 6, 7, 2에 있고.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거? 1번. 포인트가 뭐다? 무효. 과거로 돌아가요,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맞다. 자, 그 다음 2번은 대금 청산일은 약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상을 얘기하죠?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은 언제 돈 되는 거예요? 결제일. 절대 교부일하면 안 돼요. 결제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미완성 부동산은 대금 만납이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만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15번. 필수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 15번. 15번은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번. 요약집은 672쪽. 자, 15번은 장특공제잖아. 뭐를 물어본다? 주택. 박스가 얼마짜리예요?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 10억 원. 10억 원에 양도했다. 박스. 그럼 고가주택이에요. 박스가 10억 원을 읽는 순간 고가주택 1주택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공제율은 어떻게 해야 돼? 필수가 뭐예요? 3년 보유. 엔드 몇 년 거주? 2년 거주하면 1년에 4%씩 계산해 주죠?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이렇게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2년 거주를 안 하면 1년에 몇 프로짜리로 바뀐다? 2%짜리로 바뀌어요. 2년 거주를 해야 4%씩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 1세대 1주택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박스 몇 년 거주했어? 2년 거주. 그럼 10년 보유했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죠? 그럼 2년 거주했으니까 1년에 4%. 몇 프로야? 40. 그럼 4%, 8. 그럼 합치면 몇 프로다? 48 맞네. 9구단만 알면 돼요. 4단.
그 다음 2번은 뭐다? 3년 거주했네. 자, 그럼 10년은 보유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에 10년 보유하니까 40%는 따라가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3년. 그럼 3년이니까 4단 몇 프로? 12%. 4, 30이니까. 그럼 더하면 52. 3번도 원리가 똑같죠? 5년 거주니까 4단. 4, 5, 20이니까 40을 더하면 60. 10년이니까 40은 공통이라고요. 자, 10년 거주했어. 그럼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가 4단, 40, 40, 몇 프로? 80.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자, 2년 거주 못했어. 여기 봐. 2년 거주 못했잖아. 그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2%짜리로 바뀌어요. 그럼 10년 보유하니까 40이 아니라 뭐다? 20으로 내려갑니다. 2년 거주해야 4%씩 계산한다고요. 3년 이상 보유는 하고 2년 거주 안 할 수도 있죠? 2%로 내려간다. 40이 아니라 2다. 20.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5번.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4%씩 계산하고 2년 거주를 안 하고 3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2%로 떨어진다는 것.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요거 하나 풀고 쉬어야 돼요. 양도소득세 설명. 16번. 16번으로 내려왔다고 올라갔어요. 자, 요약집은 700페이지. 전체 문제예요. 700페이지.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추계 순서를 알아야죠?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벌써 틀렸네. 이거는 양도 당시를 물어보는 지문이죠? 양도 당시 하면 맞잖아요. 매감기. 그러니까 취득 당시니까 틀린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환산 취득가액. 자, 2번. 자, 2번 나왔잖아요. 이거,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네 글자로 뭐다? 2월과세. 네 글자로 2월과세죠? 그럼 2월과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2월과세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요. 수중자. 증여받은 배우자. 수중자라고요. 증여한 하면 안 돼요. 증여받은 수중자.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틀렸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뭐다? 3년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안 해줘요. 자, 나왔다. 4번. 같은 해에 뭐와 뭐를 양도해서 토지와 지상권은 같은 자산이죠? 1호 자산. 토지와 지상권은 같은 자산이잖아요. 1호 자산. 그러면 통수자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4번 문제예요. 1호 자산끼리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4번이다. 같은 자산, 1호 자산. 자, 5번. 1세대 주택. 11월 중. 뭐 팔았어? 주택. 집 팔았잖아. 1년 미만. 몇 프로 뺏어가? 70.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2년 채워야 기본 세율로 가요.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 세율. 그래서 주택과 뭐는 같이 가는 거야? 조합원 입주권. 같이 가는 거예요. 주택과 조합원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야 기본 세율로 간다고요. 집 할 때. 그래서 40이 아니라 몇이에요? 70. 자, 지금 몇 번까지 풀었어요? 16번. 이제 1회가 끝난 거예요. 지금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풀었다고요. 1회 16개.
자, 잠시 쉬었다가 17번부터는 이제 2회로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죠.